이제 한참 문제가 됐던 배달의 문제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럼 이제 그 딜리버리 히어로가 네. 그 유한회사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들린 것 같은데.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작년 12월에, 2019년 12월에 네. 유한 책임회사로 변경을 했죠. 유한 책임회사로? 네. 네. 회사 형태를 허용을 해줬는데 예. 2017년도에 가서 유한회사로 있다가 이거 회계감사 유한회사 있으면 회계감사 안 받다가 이거 회계감사 받아야 된다고 법을 바꿔놓으니까 어디 도망갈 데가 없나 하고 보니까 유한 책임회사는 아주 기가 막힌 제도가 10년 전에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 양반들은 이제 로비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걸 이제 빠져나가게 하는데. 그러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 혹시 블랙먼이라는 영화 두 분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예. 네. 거기에 이제 이경영 씨의 그 유명한 그 멘트가 나오죠. 예, 마이클 샌들입니까? 네. 정의란 무엇인가? 네. 예, 거기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배경이 외환은행을 원스타가 인수하는 과정의 그 내용을 사실적인 내용을 넣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동의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 나온 검사 과연 그렇게 정의로운 검사가 있나? 예, 조중 씨인가요? 그분이 하셨죠? 주연은 조진웅. 조진웅 조진웅. 씨가 하셨죠. 여기가 두 번째 동의 못하는 게 그 우리나라 외환은행을 뒤에서 조종을 해서 파는 세력들이 과연 이 정도까지 정의롭게 뭐 본인들이 정의인 것처럼 할까?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게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주제는 이 펀드, 이제 펀드 문제 상당히 많아서 정부도 이제 전면 조사를 들어가겠다라고 하는데, 뭐 아까 몇 년 걸린다고요? 그게? 전체 조사는? 10년이요. 10년이요? 10년 동안 조사를 해서 뭐를 발굴할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방송 주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가파라고 그러죠. GAFA 해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그런 것들을 가파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외투법인 중에서 샤넬이나 루이비통 같은 데 이런 명품 회사들, 그 다음에 뭐 디아지오 해서 위스키 수입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돈을 벌어가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뭐 이렇게 대형 로펌을 이용하거나 어떻게 해서 로비를 해가지고 법기술을 꾀를 내죠. 꾀를 내가지고 우리 그 외감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요거에서 이제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국법인들은 회계감사를 받게 되면 민감한 어떤 정보들이 공개가 되어야 되는데 외투법인들은 그런 그 정보 공개를 하지도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내국법인들이 상당한 역차별을 받는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국내 법인과 그러니까 외국 법인이 여러 가지로 국내 법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좋은 시간이 됐을 대로. 공익선 삼촌원이 그 이제 지난 방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 그렇죠. 이번에 공익법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하자 이런 그 우리가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고, 또 이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뭐 이제 어떤 이 법기술이라고 많이 그 우리 추미애 장관이 많이 쓰신다면서요? 꼼수. 네, 꼼수. 꼼수라고 하죠, 법기술. 네. 꼼수라고 하는데, 일명 꼼수라고 하는데, 그런 꼼수를 부려서 빠져나간다면서요? 어떤 게 있는지. 우리나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 전두환 정권 1980년 12월 31일 국회 통과를 해서 81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만 법정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이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대두가 되어 있는 유한회사, 이런 형태의 설립된 회사는 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법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국내에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다수의 이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다 유한회사로 지금 회계감사를 피해왔던 것이죠. 2016년도에 국세청에서 집계를 발표한 게 사례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에 3만 3천 개가 넘는 유한회사가 있는 것으로, 상당히 많이 네, 우리나라에 이렇게
근데 이게 전부 다 나오고 외국인 있죠. 투자 그 법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죠. 아니 상당수. 예. 상당수가. 네. 그래서 사무총장님 예. 이제 제가 주식회사는 좀 알겠고 네. 유한회사가 이제 일반 지금 시청자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유한회사가 어떻게 이제 주식회사보다는 그 좀 더 이게 뭔가 애투법인들이 선호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그게 선호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네. 그 회사 형태가 4가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그동안 관심 없이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는 새로운 형태의 그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런데 이 유한회사라는 것은 네. 그 이제 책임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주식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네. 1인 이상, 네. 50인 이하로 그 사원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 회사 구성원들이. 예,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그 주식회사를 아주 유사하지만 주식회사를 아주 다른 점은 뭐냐면 예. 설립 절차가 일단 간소하고 간소해. 예, 그 폐쇄적입니다. 비공개 형태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0인 이하니까는 규모가 좀 소규모 아니겠습니까? 예. 주식회사는 뭐 대다수의 그 불특정 다수들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지만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이 적합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요 유한회사는 예. 지분의 양도에 예. 이제 뭐 사고 팔고 할 때 제약을 가할 수 있고 예. 예 그러니까는 그 뭐 좀 폐쇄성이 강한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임원 예. 이제 보통 주식회사나 다른 법인들은 이사회와 대표이사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있을 수 사업 있죠. 간에. 예. 근데 뭐 전혀 그런 거 없고 예. 그리고 감사도 두지 않아도 돼요. 예. 인적 자원, 친한 사람들끼리 동업자끼리 동업자들끼리. 운영하는 회사, 뭐 가족 간의 운영, 뭐 이런 회사에 적합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소장님 저 간단하게 이어가자면 네. 여기에 그러면 유한회사하고 사모펀드하고 이게 많이 펀드를 만든다면서요? 사모펀드 좀 나중에 좀 말씀드리죠. 네, 그건 좀 네. 다른 회사 형태이기 네.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본론 넘어가가지고 네. 이제 애국인 투자법인의 모회사는 대체로 이제 네. 자국의 증권 시장에 이제 상장이 돼 있잖아요. 네, 네. 한국에 이제 네. 들어와 있는 회사들은. 네. 그럼 이제 모회사의 연결 재무쪽 제표가 이제 회계감사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설립된 자회사로부터 네. 외국에 이제 자회사가 있으면 네. 그 자회사로부터 우리나라의 그 법인을 애투법인을 세우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는 이제 회계감사 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가정을 해보면 네. 삼성전자가 중국에 자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에다가 네. 연결 재무제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렇죠. 이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려면 네. 자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제 거꾸로 보자면은 네. 루이비통 코리아, 그렇죠. 구글이 있다 그러면 구글이 미국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이 돼 있다 그러면 예. 구글의 자회사인 구글 코리아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죠. 그건 이제 미국 증권거래법에 의해서 네, 미국 회사로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죠. 미국 회사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미국 지정한- 구글이 만약에 네. 한국에 있는 어떤 뭐 3일 회계법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프라이스 워라하우스하고 음. 얼라이언스 관계가 있다 그러면 음. 구글 코리아는 3일 회계법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기초로 그렇죠. 미국에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죠. 네. 그런데 이제 유한 회사로 외투법인들이 들어와서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증권거래법에 의해서 회계감사를 받아야죠. 근데 네. 한국의 회계감사를 받았으면 네. 한국에다 이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데 네. 이게 유한 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받긴 받았지만 예. 한국에다 공개할 필요는 없죠. 아, 그러게 되겠네. 네. 그렇기 근데 때문에 원래는 저기 미국에 그렇게 회계감사를 받으면 네. 그걸 공개하도록 회계 공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네. 공시가 네. 있죠. 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야 되는데 네.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외관법에 의해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지만 아, 그러니까 구글 코리아가 그러면 유한 회사로 만들면 그건 안 그렇죠.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 편법으로 피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법기술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꼼수라고 아까 네, 우리 저기 얘기하셨던 게 꼼수라는 얘기가 그 얘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네. 야. 자, 그러면 이제 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면 증권거래법이나 뭐 금투법 또는 우리 외관법 이런 거에 의해서 예. 공개해야 될 정보가 굉장히 많고 예.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준수해야 될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회계감사를 받는다면 회계감사 보고서 안에는 예.
재무제표라고 그러죠. 뒤에 그렇죠. 이제 재무상태표, 대차대조, 옛날 말로 이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그리고 자본변동표 이런 것들의 재무제표가 공개가 돼야 되고, 그렇죠. 공인회계사회 그 감사 의견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 회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주석사항으로 표시해야 되는 민감한 정보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역이라든지 뭐 제조원가 명세서 굉장히 복잡한 이런 것들을 공시해라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민감한 내용들을 국내에다 오픈을 하지 않아도 되죠. 자, 그렇다면 구글과 지금 네이버 같은 회사는, 네이버는 국내법에 의해서 회계감사 보고서가 전부 다 공개가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둘이 뭐 전자상거래를 하던 무슨 광고 수익을 올리건 얼만지, 그 매출액이 얼만지 서로 공개가 돼 있으면 서로 보는데, 네이버는 우리 증권 금융감독원 들어가서 보게 되면 데이터가 다 있는데, 구글 코리아가 얼마를 국내에서 버는지, 본사로 얼마에 배당을 해가는지, 본사하고의 어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기초 정보를 하나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다만 이제 이 사람들도 외투법인도 구글 코리아도 국내에 설립되어 있는 내국 법인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우리 세법에서 요구하는 세무조정계산서는 국세청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정보가 공개가 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국세기본법에 개별 납세 정보는 오픈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 코리아가 국내에서 재무제표나 이런 상황은 국세청은 가지고 있지만 외부 공개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정보 역차별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얼마 전에 저희 이제 한참 문제가 됐던 배달앱 문제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럼 이제 그 딜리버리 히어로가 네. 그 유한회사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들린 것 같은데.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작년 12월에, 2019년 12월에 네. 유한 책임회사로 변경을 했죠. 유한 책임회사로? 네. 근데 그 유한 책임회사는 좀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제가 아까. 네, 근데 그좀 네, 좀 네, 좀 네, 이따 네. 말씀드리죠.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뭔가 딜리버리 히어로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게 게르만 민족이다. 네. 라고 하니까 공청회를 우리가 국회에서 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를 공경하는 사람들 얘기가 네. 왜 이게 전 세계 요즘 원 글로벌인데 네. 그런 부분들을 공격하느냐.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꼼수 법에 이제 피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미 제 생각이지만 만들었다는 얘기구나. 네. 자, 그러면은 고민서 삼촌님 네. 이제 국회나 정부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알죠. 네, 네.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법률 개정이 뭐 한 30년 걸린 것도 있다면서요, 이거를? 1981년도 1월 1일부터 예. 이제 외관법이 예. 이제 그 시행이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개정이 된 게 뭐 중간에 뭐 몇 군데 뭐 개정된 건 있지만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들이 2017년도 9월에 예. 유한회사를 외부감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개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맞네요, 근데 수장님. 2017년 2017 9월달에 년에 개정을 했죠. 아, 그 지금은 바뀌면 81년 지금 네, 그것도 이제 도망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는 1980년도에 개정해서 2017년이니까 38년 30년 만에 됐다. 예, 30년. 유한에서도 감사를 받아라라고 예. 공포를 했고 예. 어 자, 그러니까 그러면 자 정리해 보시자고요. 네. 일단은 유한회사가 생겼어요. 30년 전에 이제 30몇 년 전이 되겠죠. 아니 회사의 종류가 그러니까 유한회사가 이제 생겼는데 감사를 안 받아도 되는 그러니까 거죠. 외관법에 의해서 안 받았는데 네. 네. 이 17년도에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기 쉽게 왜냐하면 2017년도에 1차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죠? 네. 외국인도 이제 감사 우리나라 역차별이 되니까 해라. 네. 아 유한회사 유한회사로. 네, 네. 그 뒤에 이제 또 다른 이걸 피해 나가는 법이 또 나온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아닙니다. 그거는 네. 이제 곧 제가 말씀을 드릴 그래요. 건데 이해해 네. 주시죠. 네. 좀 이따 나오면 얘기하시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2017년도에 네. 유한에서도 외부 감사를 받아라 네. 이렇게 이제 외관법이 개정이 됐어요. 네. 그리고 11월 1일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둔 거예요. 아, 1년 1년 동안에 예. 법에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아, 법에. 법 개정안. 예, 법 개정안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 뭐 다 유한회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다 도망가라. 1년 안에. 네, 뭐 그렇게 원래 법이 해놓은 거 개정되면 이 정도 유예기간 줍니까? 그거 이제 법에 따라 다르죠. 유예기간이 하루도 안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네. 유예기간 줄 수 있는 건데 너무 이 많이 주지 않았냐? 외관법 처음에 만들 때는 네.
2010년 12월 31일 날 국회 통과시키고 바로 시행을 했어요. 1월 1일부터. 시행은. 예. 근데 시행은 근데 막상 이거 이제 도망가게 놔뒀다 이거죠. 그렇죠. 예. 저는 더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서 해주시죠. 네. 이제 12월 법인인데 대부분의 우리나라가 그렇죠. 12월 마감한다는 거예요. 예. 회기 마감이 12월로 마감하는 법인이 이거는 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12월 법인이라는 얘기가 지금 대부분은 지금 12월 말이 회계 기간이 네, 1월부터 12월 말이죠. 네, 그거 그런 뜻인가요? 네, 외국에는 뭐 9월 법인도 있고 뭐 이렇게 네. 한다고 합니다. 예. 예. 근데 요것도 기간이 예. 이제 2018년 11월 1일부터 개정을 이제 시행을 됐으니까 그 해는 못 하는 거죠. 그냥 2년을 유예를 그렇죠. 준 네. 거네. 그렇죠. 예. 그런 꼼수가 또 숨어 있는 네. 겁니다. 예.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는 이제 그 유한에서도 이제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38년 걸렸네요, 보니까. 예, 시나리오 보니까. 그렇죠. 38년 딱 걸린 겁니다. 예. 참. 고비를 많이 고비가 있었겠죠. 네. 예, 그냥 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좀 이따 이제 1년 유예를 둔 거와 예. 지금 이제 그 유한회사까지도 감사를 해야 되지만 유한 책임회사라는 거는 감사를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그 외국인 투자회사들이 유한 책임회사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글리 다 몰고 가서 법을 개정을 또 하면 돼요. 그때. 자, 그러면 잠깐만요. 이 의미를 좀 보자고요. 1년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소장님.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1월, 우리나라는 12월 법인이니까. 그러면 넉넉 잡고 한 거의 뭐 한 24개월 안 돼도 한 18개월에서 15개월 사이 내 유예 기간을 뒀단 말입니다. 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보자면 15개월이에요. 15개월입니다. 법 개정일로부터 시행일까지가 15개월이 걸렸는데 네. 법이라는 건 9월 말에 그때 통과가 됐지만 법이 구월- 상정되고 이런 기간까지 감안을 하면 2017년 네. 9월 말일날 통과가 됐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유예기간 3개월을 둬서 만약에 그렇죠. 그 다음에 12월 달이라고 하니까 네, 네. 그러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도 있는 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예. 네. 그런 뜻을 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 네. 이제 법이 상정되는 기간까지 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한 2년의 여유 기간을 준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근데 회계감사를 받기가 싫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외투법인들이 또 이제 로비를 했겠죠. 네. 그래갖고 우리 상법을 쭉 연구를 했겠죠. 네. 그랬더니 네. 우리 여태 2008년도 MB정권 때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MB정권 이전까지는 네. 상법상의 회사에 설립할 수 있는 회사 형태가 네.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4개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2008년도에 네. 유한책임회사라는 새로운 회사 형태를 추가했어요. 상법 개정을 최초로 해서. 만들었네 이걸. 한국 최초는 아니고 다른 나라에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 네. 2008년도에 도입을 한 유한 거죠. 책임회사가 자, 도입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저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려고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2008년도니까 네. 우리 법 개정된 건 2017년도니까 아, 10년 전에 예. 이미 10년 전에 이미 유한 네. 책임회사라고는 어떤 형태가 네. 요건 사모펀드나 해외 자원개발 투자 예. MB하고 뭐가 연관되는 게 좀 있지 예. 않나요? 네, 그죠? 그때 법을 유한 책임 그런 사모펀드 활성화 또는 해외 자원개발에 적합한 회사 형태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리미티드 파트너십, 유한 예. 책임 회사라는 그 회사 형태를 허용을 해줬는데 예. 2017년도에 가서 유한 회사로 있다가 이거 회계감사 유한 회사였으면 회계감사 안 받다가 예. 이제 회계감사 받아야 된다고 법을 바꿔놓으니까 예. 어디 도망갈 데가 없나 하고 보니까 유한 책임 회사는 아주 기가 막힌 기가 제도가 막힌 제도를 만드는 10년 전에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 양반들은 이제 로비를 하고 이래가지고 예. 요걸 이제 빠져나가게 하는데